안녕하십니까, 원일입니다. 보수 참패 이후에 수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공통 지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공천, 막말. 첫째, 코로나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권 심판, 경제 실정이 묻혔다, 착시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당의 공천 파동, 김형호, 한선교, 김세연, 공병호 탓이 크고 황교안 미숙했다. 셋째, 막말 파문. 수도권에서 3에서 4% 정도 빠졌다. 이런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작부터 선거체제에 들어갔는데 통합당은 너무 늦게 선거 준비를 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들어보면 모두 그럴듯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공허합니다. 마음속에 울림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유권자한테 한번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통합당 왜 안 찍으셨습니까? 의외로 유권자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통합당이요? 왜 싫으냐고요? 그냥요. 그냥 싫은데요? 누가 싫은데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구체적인 논거와 설명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대답은 그냥 몰라요. 그냥 싫다니까요. 이게 보수 야당의 현 주소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없긴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분명 이유가 있는데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전 보수 야당에 대한 중도 유권자의 마음이 딱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묻혔다. 경제 실정 이슈가 코로나에 다 묻혔다. 보수가 이렇게 분석하면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공천 잘못됐다. 누구나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분석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유권자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자 이겁니다. 누구를 공천을 했어야 됐을까요? 유권자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당 보고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통합당이요? 왜 싫으냐고요? 몰라요. 그냥 당이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당이 구려요. 괜히. 이러지 않을까요? 이유 없이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특별한 이유를 대라고 자꾸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은 왜 찍으셨어요? 물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싹쓸이를 했으니까 역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잘했다고는 대답들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때 이걸 참 잘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을 찍었다.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제 실정이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에 묻혀서 그랬다? 경제 나쁜 게 코로나 때문인 걸로 유권자들이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권자가 그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면 전 역시 보수가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이미 작년, 재작년 경기 나빴고 경제 정책 분명 문제 있다. 자영업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을 찍었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도 유권자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통합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그나마 앞으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잘했건 못했던 평가는 엇갈리지만 어찌 됐거나 함께 가자. 더불어 가자. 대신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자. 돈 풀게. 나중에 어쩌려고. 그건 그때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줄 테니까 받으세요 얼른. 일단 사람이 우선이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중도 유권자 입장에선 이미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바로 이 대목에서 감성을 느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진보가 내세운 가치, 공정과 평등, 이게 실제로는 참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웠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민낯이 드러났어요. 어려우시죠? 나눕시다. 함께 갑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 어려우세요? 잠깐만요.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은 우리 편 챙기고 여러분은 그 뒤에 조금만 좀 기다리십시오. 속마음과 실제 행동이 이렇게 위선적이었다. 이거 다 드러났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게 말로는 어려운 사람 돕자고 최저임금 확 올려놓고 저녁 있는 삶 갖자라고 주 52시간 확 밀어붙였는데 막상 다친 건 일자리 절벽에 경제 불황. 이거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 표심이 상당수가 돌아섰던 것도 맞습니다. 어디를 보고요? 보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일단 말이 좀 어려워요, 보수는. 재정 건전성이 어떻고 국가 채무 비율이 어쩌고. 근데 찬찬히 들어보면 뭐 보수가 틀릴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마음이 살짝 움직이려고 하던 차에 쳐다보니 공천 파문 터져 고질병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 이 집구석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결국 또 지들 밥그릇 싸움이네. 지금 이 마당에 친박 반박이 뭐야, 이게. 이게 지금 통합이야? 봉합도 못하면서? 그리고 과거를 떠올린 겁니다, 유권자들은. 그래, 맞아. 보수는 원래 지들만 서로 챙기느라고 싸우고 우리를 쳐다본 적이 없어. 그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원래 보수에는 이런 거 없었지. 에이, 그래. 그래도 민주당 가자. 저는 이래 됐다고 보는 겁니다. 선거 공천이라는 게요. 이게 속성상 조용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뭔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철학이 명확해야죠. 중도 유권자가 보기엔 통합도 봉합도 안 된 이게 기득권 세력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다가 제풀에 지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 놓고 표를 달래요. 표가 가겠습니까? 마음이 가겠냐고요. 민주당은 이제 와서 이럽니다. 국난 극복을 잘해서 압승했답니다. 그 언론은 써요. 국민은 견제보다 안정을 택했다. 민주당이 뭘 잘했는데요? 정부가 뭘 잘했습니까? 의료진하고 공무원들은 고생했죠. 잘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잘한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재난지원금만 해도 상위 하위 갈라치기밖에 더 했습니까? 경제를 잘했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정치를 잘했습니까? 협치를 잘했습니까?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진작에 친박 비박 정리하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천막 당사 치고 아니면 노숙이라도 하면서 당을 재건했으면 이렇게까지 유권자가 외면했을까요? 집권 3년차 집권 여당의 총선 이거 심판론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대선과 대선 사이의 총선은 여당한테는 이게 무덤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더구나 경제는 망가졌고 안보는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묻혔다? 근데 유권자가 그걸 못 보고 착각해서 표를 많이 몰아줬다? 원천적으로 왜곡되고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모르는 게 아니고 대안이 될까 싶어서 쳐다본 보수 야당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거 보고 에이, 맘 접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2년 뒤 대선도 보수 가망 없습니다. 보수 진영.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쫓으면 망한다며요. 손님을 감동시켜야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치는 특히 선거는 표가 아니라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근본적으로 거기서 패한 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이런 믿음이 가서 몰표를 준 게 아닙니다. 또 민주당이 뭔가를 엄청나게 잘해서 그거 인정해 주느라고 몰표 준 게 아닙니다. 공천이 어쩌고 전략이 어쩌고 구체적인 패인 분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큰 그림, 중도 유권자에게 우리가 대안이다. 그 가치와 철학부터 보수는 제시해야 합니다. 진보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좀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나오면 보수는 빨리 가면서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치고 나가야죠. 해법은 자유와 선택의 가치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 더 추구한다 이제는. 바로 배려다. 사회적 강자는 혼자 뛰게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는 함께 뛰게 배려를 보장하겠다. 성찰하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으면 기회는 분명히 왔을 겁니다. 선거는 망쳤고 이제 보수는 온갖 책임론에 비대위 당권 경쟁 이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겪을 갈등이면 겪어야 되고 추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어설프게 봉합하고 땜빵하지 말고 철저히 겪고 다 부셔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보수에는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더 추락하고 철저히 파괴되면 거기서 새로운 새싹, 대권 주자가 나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정권 잡는 거 지켜봤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감사합니다.